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여전히 여름이 아직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되게 최근에 좀 시원했는데 오늘 좀 후덥지근한 것 같아요. 샌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샌님 좋아하는 여름인데. 지금 여름인가요? 가을 아닌가요? 저는 30도, 낮에 30도를 넘어가지 않으면 여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아, 그래요? 어, 약간 이미 빼앗긴 여름이었다. 그렇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래도 덥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음. 밤 기온이 너무 갑자기 많이 떨어져서, 맞아요. 그건 그래요. 네, 저는 지금 약간 가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좀 회복의 마무리 단계, 코로나로부터 음. 회복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 같아요. 약을 음. 조금 이번 주까지는 좀 먹었는데, 그래도 주말에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들이랑 10여 년 만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뭐 우와. 늦게까지, 너무 늦게까지 수다를 떠느라고, 그럴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늦게까지 수다를 떨었더니 좀 피곤하긴 한데, 올 음. 여름에 가장 재미있었던, 그래, 진짜 여름의 끄트머리를 잡았구나, 이런 느낌으로 재밌었던 음. 주말을 보내고 왔습니다. 잘했네요. 그래도 마지막에나마 여름을 충분히 잘 음, 즐긴 것 같네요. 맞아요. 저희는 굉장히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던 한 주였어요. 저희는 원래 음, 이렇게 학기 중에 인사이동이 있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유난히 9월자로 많이들 이동하셔서 이제 사람이 나고드는 시기에는 일도 진짜 많고 그리고 맞아요. 회식도 진짜 많잖아요. 아, 그쵸. 그래 가지고 회식도 계속 며칠째 하고 있고 일도 많고 막 이래 가지고 저도 좀 바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음, 음. 하나님의 가는 회식 때문에 괴롭고, 제 가는 술은 한 방울도 못 먹고 약 때문에 괴로운 한 주를 보냈겠네요. 그렇네요. 둘 다 이렇게 간이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도 어. 약보다는 술로 괴로운 간이 조금 부러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어 네. 뭐가 좋은 건 잘 모르겠지만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음.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잠입니다. 음, 사람들이 이제 인생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 되게 중요한 요소죠. 저는 실제로 피곤해 보이는 사람한테 안부 인사로 제목처럼 "요새 잘 자고 있어?" 이렇게 묻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만큼 잠에 좀 진심이고 좋아하기도 하고요.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음. 정말 진심인 걸로 안부 인사를 하는구나 싶은 게 저는, 뭐, 밥 먹었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게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안부에서. 맞아요. 어, 저는 잠하면 떠오르는 사람을 주위에서 찾아보라면, 저는 하나님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음. 하나님과 잠은 정말 떼놓을 수 없는 짝꿍 같은데, 이게 그냥 맞아요. 하나님이 잠이 많다, 이런 게 아니라 잠의 진심이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음. 오늘 주제에서 같이 나눠볼 이야기들이 너무 궁금해집니다. 잠이라고 하면 사실 무엇보다 에피타이저가 너무 궁금해지는 주제인데요. 과연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뭔가요? 그쵸. 샌님도 이거 참 어렵겠다 싶죠. 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잘 자려면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쵸? 맞아요. "먹은 지 4 시간 이상 이후에 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음, 알코올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음, 에피타이저 참 뭐 할까 되게 엄청
고민을 하면서 숙면에 도움되는 음식 이런 거를 인터넷에 쳐봤어요. 근데 되게 다양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그 꼭진 말로 "알코올은 피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저희는 또 같이 술이 곁들여져야 되니까 굉장히 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깊은 잠에 해당하는 숙면에 음식이 도움을 줄 수 있긴 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숙면 안 되더라도 그냥 자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어 무슨 영양소 막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온갖 음식이 다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실은 술주정이 잠인 사람이어 가지고 어떤 종류의 알코올을 마셔도 졸리거든요. 물론 숙면에 음, 취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럼 제일 먼저 잠 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은 졸린 음식 이렇게 하면 저는 먹으면 반드시 졸린 음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혈당 스파이크 음, 때문에 바로 먹으면 졸린 음식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음, 중식이 그렇죠. 음. 샌님은 안 그런가요? 저는 음식 먹고 졸리다는 느낌을 아예 몰라 막 이건 아닌데 잘 못 네.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중식이 그렇군요. 그렇구나. 네네네. 중식이 엄청 그 혈당 스파이크를 엄청 올리는 음식이래요. 그래 음, 가지고 식곤증을 굉장히 많이 유발하는 음식으로 대표적인데 근데 음, 그렇다고 중식을 추천하자니 되게 안 좋은 방향인 것 그렇죠. 같고 그래서 엄청 요리조리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소개할 메뉴는 바로 까망베르 치즈구이입니다.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메뉴인데, 이게 잠을 위해서이긴 한데, 이게 너무 무조건 안주인 메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까망베르 치즈에 꿀 넣고 견과류 넣고 에어프라이어로 구우면 되는 간단한 음, 메뉴잖아요. 만들기도 너무 쉽고 시간도 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막 크래커 이런 거랑 곁들이면 속도 음, 든든해서 되게 인기 좋은 저도 즐겨 먹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견과류, 치즈, 꿀 이런 거 전부 숙면을 도와주는 식재료라고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이 음, 이만큼 그런 완벽한 메뉴가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한번 그렇네요. 골라 봤어요. 샌님이 얘기한 것처럼 술은 다들 메뉴 보고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딱 와인 안주잖아요. 음, 특히 레드 와인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꼭 미지근한 레드 와인으로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자야 되잖아요. 그쵸? 음, 너무 차가운 온도의 술은 잠을 깨울 수 있으니까요. 좀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와인을 따뜻하게 뱅쇼 이런 식으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알코올도 아닌 것 같고 음, 그래서 어 미지근한 술을 곁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원하게 먹는 거를 뭐든지 좋아하긴 하는데 자기 전에 시원한 술보다는 미지근한 술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미지근한 레드 와인을 곁들일 술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샌님 미지근하게 마셔도 맛있는 레드 와인 혹시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레드와인은 원래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먹는 것보다는 실온, 그 상온 온도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전반적으로. 음. 실제로 찾아봐도 와인의 바디감에 따라서 조금 적정 서빙 온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좀 음. 묵직한 바디감의 레드와인은 15도에서 20도 정도? 그러면 이제 음. 한여름만 아니면 사실 실내 온도랑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거라서 그냥 바로 음. 오픈하셔서 바로 이 음. 까망베르 치즈구이에 같이 먹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음. 뭐 냉장고에 넣어놨다 하더라도 레드와인은 마시기 좀 몇 시간 전에 미리 꺼내서 온도를 상온에 가깝게 높아지게 음. 냉장고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일부러 높아지게 뒀다가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음. 이게 그 상온의 술, 미지근한 술은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막 즐기는 편은 아닌데, 위스키처럼 향을 정말 잘 느껴야 되는 술들은 사실 차갑게 먹으면 향이
거의 안 느껴지기 때문에 상온 실온 온도가 좋다라고도 하시고 또 술에 맞아요. 진심이신 분들은 소주도 실온 소주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 미지근한 소주를 먹는 게 찐이다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잠들기 전에 가볍게 딱 한 잔 정도의 와인을 기울이는 거라면 미지근한 온도로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잠이 깨진 않을 테니까요. 추천해 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바디감이 있어서 묵직하거나 막 이제 진짜 그 와인의 맛이 열린다고 하는 그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와인들은 오늘 저희 주제랑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가벼운 와인이 괜찮지 않을까 싶었고, 뭐, 음. 이제 원산지로 보면 칠레나 아르헨티나, 호주 같은 신대륙 와인을 추천하고 싶었는데요. 뭐, 음. 꼭 신대륙이 아니더라도 구대륙 와인 중에 가성비로 유명한 스페인 와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중에서 이제 와인을 고르실 때 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좀 추천받으셔서 데일리 와인으로 좋은 좀 바디감이 가벼운 와인을 고르신다면 이런 가벼운 레드 와인은 한 11도에서 15도 사이가 서빙할 때 좋다고 하니까 이제 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을 때 이제 미리 따라놨다가 뭐 며칠에 걸쳐서 한 잔씩 한 잔씩 데일리로 음. 홀짝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어. 숙면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그 숙면에 도움되는 까망베르 치즈구이랑 같이 먹는 거니까요. 네. 숙면에 그럼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대신 과음하시면 숙면에 도움 안 될 겁니다. 네. 한 맞아요. 잔씩만 해 드시길 바랍니다. 음,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저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와인이랑 같이 한번 먹어 봐야겠어요. 워낙 이것저것 정말 전문가처럼 얘기해 주셔 가지고 갑자기 저는 레드 와인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갑자기 레드 와인이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제가 어, 한번 먹어 보고 잘 와. 잤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잘 잤겠지만요. 저는 까망베르 치즈구이를 이번 주에 꼭 한번 먹어봐야겠, 오랜만에 좀 해 먹어봐야겠어요. 음. 그참에 와인도 좀, 이제 술을 먹을 때가 된 것 같아서 몸이 음. 와인도 좀 먹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메인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편을 준비하면서 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잖아요. 아마 맞아요. 다른 분들도 저희랑 비슷하게 잠에 대한 호불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닐 것 음, 같은데요. 그 얘기부터 해 볼까 봐요. 맞아요. 너무 신기한 포인트였어요. 이렇게 오래 알아왔는데, 새로 알아갈 게 아직도 있구나.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음, 정말 깨달았죠. 우선 저는 잠자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잘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요. 힘들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갈 그때 막 '이것 때문에 하루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때 어, 제일 행복하고요. 제일 좋아하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침대고요. 어, 제가 생각한 최고의 인생은 잠을 충분히 자는 잠자는 시간이 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바쁠 때 뭐 다른 것도 다 불만이지만 '잠잘 시간이 없다.' 이게 진짜 제일 불만이고 특정 시간 이상 못 자면은 '인생 왜 이러고 사나.' 막 이렇게 엄청 아, 현타 오고 주말에 꼭 낮잠 자고 싶어요. 주말의 최대 장점은 전 낮술과 낮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는 진짜 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음, 아프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도 자고 싶어요. 왜 어, 아프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뭐 머리가 아픈 사람, 배가 아픈 사람 이렇게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음, 졸려요. 어, 그래서 졸려서 막 잠깐 짬 내서 자고 일어나면 몸이 뭐 회복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좀 줄기도 하고 뭐 까먹기도 하고 좀 덜 신경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일도 된 게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음. '아 잠이 진짜 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구나.'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뭐 이건 뭐 잠에 대한 예찬이네요. 맞아요.
왜 샌님은 처음에 저 얘기할 때 잠에 대해 나는 얘기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잠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엄청 잠에 대한 진짜 예찬, 잠의 가치와 잠을 좋아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쭉 말씀 주셨는데, 저한테 잠은 사실 체력을 충전하는 수단, 막 충전 시간? 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 휴대폰도 충전을 해야 계속 쓸 수 있는 것처럼 그 케이블에 연결해 놓는 그 시간 같은 느낌인데, 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를 못하는 시간이라는 느낌이 저는 좀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음, 뭐 충전하면서도 당연히 핸드폰을 쓸 수는 있지만 막 이제 선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음, 뭐 딴 걸 엄청 자유롭게 할 수는 없고 어디 갈 수 없고 막 이렇다 보니 음, 뭐 그렇다고 막 제가 잠을 싫어하거나 막 잠을 억지로 최대한 줄여가면서 열심히 사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긴 한데 저는 딱 그냥 내가 하루를 피곤해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수면은 엄청 중요하고 그걸 방해하는 건 무조건 싫어하고 막 피하려고 음, 하고 음, 근데 막 그 이상으로 잠을 뭘 좋아하고 그거 이상으로 잠을 자면 더 행복하고 이렇냐라고 하면 전 그건 아닌 것 같고 딱 음, 생존에 필요한 정도 피곤해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제일 다른 부분이 낮잠인데 전 낮잠을 거의 자본 적이 없기도 하고 주말에 진짜 기억이 안 날 만큼 낮잠을 잘 안 자는 사람인데 막 음, 만약에 깜빡 잠들어서 뭐 30분, 1시간 정도 잤다. 그럼 이제 음, 깨는 순간부터 확 그때 이제 스트레스 풀리는 게 아니라 저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어, 시간 아깝고 주말에 1시간을 자느라고 어, 난리다니. 막 어차피 밤에도 잘 건데 이런 음, 사람이라서 좀 그런 걸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라 막 여기까지만 들어도 저 두 사람이 되게 다르구나 잠에서 이렇게 맞아. 좀 드시겠죠? 어, 그리고 아프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님이 자고 싶다고 이야기하신 것도 저한테는 되게 오 음, 그렇구나 이런 음, 느낌이었는데 저는 막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프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한테도 많이 이야기했을 음, 텐데 약 먹고 한숨 자, 좀 쉬어 막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는데 음. 저는 스스로 내가 아플 때 약 먹고 잔다라고 생각하면 엄청 낯설거든요. 그냥 아, 그런 이사를 그래요? 들어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은 먹는데 잠은 안 자는 그런 느낌이라 그렇구나. 그 약을 먹으면 사실 졸린 약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좀 맞아요. 안 자려고 하는 편이고 막 어, 일부러 빼달라고 할 때도 되게 많아요. 졸린 약을 빼달라고 하거나 어, 좀 상태가 호전됐다 싶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빼놓고 먹거나 그런 약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최소한의 수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밤에 최소 저는 한 7시간은 무조건 자야 되는 사람인데 음, 그 24시간에서 7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또 잠을 자야 된다는 게 좀 아깝기도 하고 어차피 음, 지금 잔다고 밤에 덜 잘 건 아니니까 음, 그리고 또 이건 습관인데 그렇게 앉아버릇해서 그런지 저는 잠이 잘 안 오기도 합니다, 낮에는. 그래서 막 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숙취가 진짜 너무 심해서 막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는 정도일 때가 아니면 몸이 아픈 정도로 사실 코로나 때도 낮에 잠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죽하면 아파서 링거를 맞을 때도 보통 링거 맞으면서 자는데 저는 그때 잠이 맞아요. 잘 안 와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잠이 잘 안 와서 휴대폰으로 책 보는 경우가 좀 많아요. 링거 맞으면서. 아니면 뭐 눈만 감고 있거나 잠이 진짜 안 오는 편이에요, 낮에는. 와, 진짜 정말 이렇게 다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렇게나 잠에 대해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근데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저희가 진짜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둘 다 충분히 자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음, 저는 실은 이 샌님이랑 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까지 샌님이 자는 시간은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어요. 되게 잘 자거든요. 잘 맞아요. 일어나기도 하지만 되게 잘 자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되게 많이 잔다? 많이 음, 잔다? 충분히 맞아. 잔다? 하는 사람 음, 중에 한 명이어서 저는 진짜 되게 의외였어요. 음, 맞아요. 저는 진짜 충분히 많이 자는 사람인 것 같아요. 주위랑 비교해봐도 수면의 절대적인 양으로 따지면 저는
적게 자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많이 자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식이 좀 맞아요. 다를 뿐.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음, 저희가 이렇게 잘 자는 사람이긴 해요. 그쵸? 둘 다 음. 잠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를 뿐.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 자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볼까 합니다. 수면 패턴 어떻게 되나요?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이런 거 하고 있나요?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목표는 11시에 자는 게 늘 목표이고, 그래서 음. 저는 11시에 휴대폰이 그 수면 모드? 흑백 모드로 바뀌게 설정을 해놨는데, 음. 근데 실제로 딱 11시에 자는 경우가 뭐 있긴 한데, 대부분은 11시 반, 뭐 12시 사이? 요 정도에 많이 자고, 아침은 알람이 매일 고정된 알람은 7시 반에 되어 음. 있고, 그래서 한 7시간, 8시간 사이 정도 자는 것 음. 같습니다. 음. 근데 평일, 주말 구분 없이 거의 똑같아요. 저는 주말에 더 늦게 일어나는 편은 아니라서. 음. 근데 똑같고, 약속이 있거나, 뭐, 일이 늦게 끝나거나 이러면 12시를 넘겨서 자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음. 12시 반이나 1시는 절대 안 넘기는 편이고요. 그때가 되면 이미 거의 저는 뭘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 그리고 뭐 늦게 잔다고 사실 다음날 늦게 일어나진 않는 편이라서 가급적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는 시간을 유지해야 되는 음. 사람이고, 막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여행 가서 제가 1시 음. 40분? 2시쯤 잠들었는데 음. 친구들이랑 놀다가 음. 네, 그래도 아침에 7시 반 이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되게 피곤한 거죠. 오늘 굉장히 어. 피곤하거든요. 음. 그렇네. 7시 반에 알람을 하긴 하고 대부분은 그때쯤 일어나는데 막 8시까지 뒤척거리면서 자는 경우도 요즘엔 사실 꽤 많긴 한데 그래도 좀 규칙적인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을 못 자고 설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사람이죠. 그렇구나. 그 봐요. 이 사람 충분히 자는 사람이라니까요. 맞아요. 성인 중에 어. 7시간, 8시간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요즘은 11시 반에서 6시 반 이 정도 자는 것 같아요. 7시간 정도 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펼친 잠에 대한 예찬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평일에 이것밖에 못 자서 아침마다 정말 너무 아쉽고 이불에서 나오기 너무 싫고 그렇습니다. 음, 음. 근데 저는 특히 약간 더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고 싶어요. 근데 참 음, 둘 다 쉽지 않더라고요. 음, 쪼끔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게 참 제일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매일 이렇게 자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6시 반보다 음, 근데 늦게 일어나면 출근 준비가 좀 빠듯해서 일어나는 시간은 좀 항상 비슷한데 놀다 보면 11시 반 넘기는 날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제가 주말의 행복이 낮술과 낮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실은 첫 번째 주말의 행복은 알람 없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음, 충분히 자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눈이 떠질 때 일어나는 거죠. 음, 진짜 정말 옛날에는 막 12 시간씩 자고 막 오후 1 시, 2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새는 아침 8 시만 되면 정신이 깨요. 더 못 자겠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어, 저는 예전부터 하나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한테도 되게 신기했던 게 12시간을 잘 수 있다라는 음. 사실이 너무 신기했어요. 이것도 음. 개인의 능력치가 아닌가, 역량이자 능력치가 아닌가. 저는 막 10시간도 연속으로 잡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오. 10시간을 자려면 12시에 자정에 잤다 치면 이제 오전 10시까지 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막 9시를 넘겨서 자는 것도 예전에도 거의 그럴 일 거의 없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막 음. 그런 되게 막 오후에 일어난다거나 그런 게 음. 저는 막 거의 경험이 없는 느낌이라 내가 어. 약간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막 아. 뭐
주중에 피곤했다고 해서 주말에 몰아서 자야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몰아서 자는 게 불가능한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 보니 음, 어쩔 수 없이 저의 생존을 위해서 피로를 덜기 위해서 음, 매일 충분히 잔다라는 음, 생존 전략을 만든 것 같기도 하네요. 음, 음.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생님의 수면 패턴이 훨씬 좋은 거라고 들은 것 같아요. 몰아서 잔다고 해도 매일의 피로가 풀리는 거 아니라고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대신 음, 그러느니 차라리 그 시간을 평일에 나눠서 규칙적으로 충분히 자라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음. 음, 원래 그 수면 시간을 8시간 이상 확보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맞아요. 들었는데 우리가 맨날 "피곤해." 막 이렇게 하는 건 잠을 충분히 자지 않아서라고 하더라고요. 실은 8시간 이상 자야 된다고 하는데 성인이 아니더라도 학생 때부터 8시간 이상씩 자는 사람 진짜 거의 없죠. 그쵸? 못 본 음, 것 같아요. 저, 음. 저요, 지금. 음. 맞아요. 샌님 빼고요. 저는 그래서 샌님이 잠에 대해 애정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목소리에서 배신감이 막 철철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 근데 저는 생각해, 저 학생 때도 되게 많이 잤던 사람이었던 게, 막 맞아요. 고3 때 사실 다들 잠을 줄여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전 고3 때도 10시에 이제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학교에서 이제 풀어주는데, 음. 그때 전 바로 집 가서 10시 반에 잤어요. 그래서 음. 자율학습이 끝나는 순간 공부는 안 했어요, 더 이상. 음. 10시 반에 무조건 자고, 사회생활 시작하고도 이제 술 좋아하니까 술 먹는 날은 늦게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늦게 자지만 그렇지 않으면 10시 반, 11시 사이에 자는 생활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기본 7시간은 무조건 잤던 것 같고 좀 음. 회사가 가까워서 통근 시간이 줄어든다 이러면 거의 뭐 8시간씩 자는 거죠. 11시 전에 잤는데 뭐 한 7시 이렇게 일어나면 그러니까. 충분하게 잔 거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를 안 가고 싶을 수는 있겠지만 뭔가 막 몸이 너무 피로하다, 매일매일 피로하다 이런 느낌은 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음. 요즘은 알람이 7시 반이더라도 한 8시쯤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아까 고백을 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8시간 자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음. 저의 수면 목표는 더 적게 자는 거긴 하기 때문에 뭔가 인정하고 음.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인데 대신 딱 그때만 자는 것 같아요. 밤에만. 음. 정해진 시간에만, 그리고 정해진 시간만큼만 자는 사람이고, 막 음. 알람 없이 일어나면 당연히 개운한데, 주말에도 그냥 사실 알람을 맞춰놓긴 하는데, 그 맞춰놓는 이유는 그걸 듣고 일어나야지 보다는 보통은 그 전에 깨니까, 다만 음. 내가 이 시간이 넘어서까지 자고 일어나면 제 스스로 너무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서 그 음. 마지막 수단으로 알람을 해놓거든요. 음. 그래서 막 아침에 만약에 그런 적 거의 없지만 9시에 일어났다. 주말인데 9시에 일어났다. 이러면 너무 막 그 1시간 반 정도가 아까울 것 같아서 그냥 7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은 편인 것 같아요. 정말 고3 때도 8시간 이렇게 잤다. 10시 반부터 자기 시작했다. 이거 정말 저는 제일 놀라운 지점이라고 그때도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원래 10시에 야자 끝나면 그때부터 내 공부 시작이야.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쵸. 저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렇게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그러면 낮에 수업 시간에 자잖아요. 그런 음. 경우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일찍 자고 밤에는 공부를 안 하는 대신, 밤샘 공부를 안 하는 대신, 음. 대신 낮에는 안 잤어요. 저는 일단 음. 기본적으로 책상에서 잠이 안 오는 편이고, 음. 막 억지로 자려고 막 이렇게, 뭐, 만약에 뭐, 이 시험 빨리 풀었으면 엎드리고 자라, 이러면, 그렇게 엎드려도 저는 잠을 못 자거든요, 책상에서. 음. 그래서, 막, 낮에 어차피 잠을 못 자니까, 밤에 충분히 자야 되는 사람이어서 저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음. 그냥, 밤에 그리고, 잠에 최적화된 시간이니까, 맞아요. 왜 밤에 공부하고 낮에
막 피곤하게 커피를 들이키면서 그걸 잠을 맞아. 참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건 잘 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되게 건강한 사람인 거죠. 근데 저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고 요새는 음, 안 그러는데 학생들이랑 상담할 때도 "시간이 없어요." 이러면은 "잠을 줄여 사람은 4 시간만 자도 살 수 있대." 막 이렇게 상담하기도 했거든요. 4시간이라니 안 돼요. 이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음. 생존할 수 있다. 근데 음. 생존을 위한 최소 시간까지 자면서 이게 막 무슨 인류의 막 생존과 직결된 엄청난 뭐 위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뭐 음.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막 맞아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맞아요. 살아야 되나 우리 잠을 못 자면서까지 근데 정말 학생들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자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도 일하고 학업하고 병행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진짜 정말 실제로 막 4 시간씩만 자면서 살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건강을 많이 해쳤던 것 같아요. 살도 많이 찌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음, 이랬어요. 물론 그 인생에서 얻고 싶은 성취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긴 맞지만 잠을 충분히 자면서 해야 된다라는 소중한 교훈을 얻은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음, 맞아요. 너무 막 고리타분한 말이긴 한데 저희가 사는 건 거의 장거리지 단거리로 막 전력 질주하는 스프린트가 아니니까 음. 네, 체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잠을 충분히 자고 그런 좀 충분한 에너지로 아침을 맞을 수 있어야 스트레스에서 좀 강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음. 사람이어서 같은 음. 상황에서 사람이 덜 피곤한 상태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되게 피곤해서 예민해져 있으면 되게 날카로운 반응으로 또 막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맞네요. 맞아요. 좋습니다. 저 잠에 확실히 진심인 거 맞네요. 음 확실히 잠을 잘 자야 그 집중력도 올라가고 효율도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샌님을 보면. 맞아요. 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잠이 중요하긴 한데 요새 주변에는 잠잘 시간이 충분히 없는 사람도 당연히 많긴 하지만 자고 싶은데 못 자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음, 실제로 막 저는 새벽에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그 친구들이랑 얘기한 톡방에 막 새벽 막 3 시, 4시 이럴 때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점점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어, 경우들도 많이 있고 수면 장애 때문에 약 먹는 사람들도 음, 요 주변에 진짜 많고 그런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샌님은 잘 자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시대가 잠을 잘 못 자는 시대인 만큼 잘 자기 위해 충분히 자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저도 있고 샌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걸 한번 소개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음. 하나님이 또 잠의 진심인 건 저희가 비슷하지만 잠의 음. 다양한 방법들을 또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음. 궁금합니다. 음. 저는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첫 번째로 신경 쓰는 거는 침실에 침대만 놓는 거였습니다. 음, 이 공간에 들어오면 자야 해.'라는 의식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음. 잘 때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다 눈에 밟히면 진짜 온갖 생각이 들잖아요. 음, 그래서 침실에 가면 딱 깔끔하게 잠 위에 아무런 생각도 안 드는 그런 공간을 일부러 좀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놓는 거죠. 음, 약간 방으로 공간 구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파티션 같은 걸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렇다고 너무 감옥같이 침대만 딱 들어갈 수 있는 너무 좁은 공간이면 잠이 답답해서 안 오기도 하니까 '공간 확보를 참 잘해야겠다. 침대의 공간 확보를 참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음. 맞아요. 저도 전문가들도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음. 침실에서 다른 걸 하면 이게 사람들이 그런 정신적으로 그 음. 스위칭이 엄청 잘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음. 침실에서는 딱 잠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지금 음. 침실을 구성할 때 다른 걸 침실에서 안 하게 하려고 사실 면적이 엄청 큰데도 되게 휑하게 구성했거든요. 한가운데 딱 침대에 덩그러니 있고 막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음. 스트레칭을 하려고 그때 이제 그 스트레칭 영상을 보려고 놓은 TV가 있는데 의도와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녁에도 가끔 틀어놓고 보기는 해요. 근데 그 블루라이트를 보는 게 사실 숙면에 되게 안 좋다고 해서 잘 안 보려고는 하는데 일단 네. 요런 최대한 뭔가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음. 하나님 방도 약간 그런데 음. 되게 큰 방에 침대와 다른 가구들을 같이 놓는 것보다는 딱 그 방에 음. 정말 침대 하나만 놓는 방식으로 아예 시야를 차단시키는 것도 좀 음. 나쁘지 않을까 싶었고, 좋지 않을까 싶었고, 조명도 좀 많이 음. 이제 신경 쓰시는데, 침실에서는 그 화이트 톤의 중앙등은 안 쓰는 게 좋다고 많이 이야기해서, 저도 침실은 딱 간접등만 그 놀이끼리 하고 되게 부분적으로만 밝아지는. 그래서 사실 간접등만 쓴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뭔가 집중이 필요한 일을 안 하겠다는 거니까요, 그 맞아요. 공간에서는. 음.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는 또 층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침실을 배치할 때 좀 신경 쓴 것 중에 하나는 음. 의도적으로, 반쯤 의도적으로 와이파이가 안 돼요, 침실에서. 거의. 아. 그래서 층마다 놓지 않고 일부러 그 가운데 층을 저는 침실층으로 쓰는데 그 음. 층은 이제 음영 지역이 돼버려서 어. 위아래 층에 부스러기 전파로만 통신이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뭐 하고 싶을 때 못하는 건 아닌데 막 그냥 음. 습관적으로 핸드폰 보는 것들은 어. 답답해서라도 못하게 하자라는 환경으로 만들어 음. 두긴 했습니다. 음. 맞아요. 핸드폰 보는 것도 참 안 좋은 습관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또 음. 자는 시간이 그래서 뭐 음. 이제 그 모바일 플랫폼에서 웹툰 보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밤 11시 이때쯤부터 막 다음날 웹툰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기 전에 그거 보고 자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댓글 음. 봐도. 저도 그렇고. 근데 침실에서 와이파이가 잘 안 되니까 음. 그 웹툰 이미지가 뜨는데 로딩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막 이러면 짜증나서 그렇네. 내일 봐야겠다 이러고 그냥 닫게 돼요. 되게 생각보다 어. 괜찮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괜찮네요. 와이파이를 놓지 않는다. 음, 어. 일반 집에선 쪼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음, 좀 쪼끔 제일 구석진 방에 침실을 한다 이런 방법이 있을 음, 것 같아요. 저는 또 몸이 끈적끈적하면 못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음, 자기 전에 반드시 샤워를 합니다. 그 따뜻한 어, 물로 샤워를 해서 몸의 긴장을 쪼끔 노곤하게 풀어 놓으면 실제로 잠에 도움이 된다고도 많이들 하잖아요. 음. 잠자기 전에 반신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는 거기까지는 많이 하진 않는데 이 확실히 이게 잠에 들려면 심박이 느려져야 하니까 그 심박을 느리게 하는 침착하게 만드는 그런 샤워나 반신욕 이런 걸 하시면 숙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자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심장이 쿵쿵대서 잠을 못 자겠어."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음, 들려." 막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심박을 차분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숙면에 도움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하거든요. 음.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저는 카페인 섭취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6시 이후로는 커피를 안 마시려고 해요. 원래는 그 12시 이후에는 마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저는 그 3-4시 그 시간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시 이후로 커피 안 마신다 이거는 있고 그다음에 많이도 안 마셔요. 샷으로 뭐 3 개, 2 개까지는 먹는데 3개 이상은 안 먹으려고 음, 음, 하고요. 왜 가끔 저 되게 잘 자는 사람인데 진짜 가끔 이거 자야 하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막 잠도 안 오고 눈도 말똥말똥하고 막 이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진짜 음, 반추해 보면 진짜 어김없이 늦은 시간까지 커피를 마셨거나 많이 마셨거나 이런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인 섭취는 특히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요즘은 또 되게 많은, 뭐 개인 카페를 포함해서 많은 곳에 디카페인 커피가 있어서 맞아요. 그런 거를 대체하셔도, 그리고 뭐 아예 카페인이 없는 음료로 대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음. 저는 아예 3시? 저는 3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3시 음. 이후에는 안 먹는 것 같아요, 카페인 음. 음료는. 음. 근데 사실 막 저는 엄청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아니어서, 뭐 음. 가끔 저녁에 한 잔 정도 막 이제 약속이 있거나 이런데 이제 음. 술 대신 커피를 마시게 되면 저는 한 잔 정도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음. 나의 카페인 민감도에 따라서 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그, 저는 디카페인 음료를 마실 때 샷 추가를 해서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제 음. 주위에서 디카페인 먹으면서 샷 추가를 왜 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카페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그 별? 그 브랜드 같은 경우처럼 어. 이제 카페인 함량을 표기해 주는 데를 보면, 음. 디카페인 음료에 샷을 추가한 게 일반 카페인 음료보다 훨씬 카페인이 적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사실 맛을 위해서 샷을 추가하거든요. 보통 음. 디카페인 음료가 일반 커피에 비해서 조금 맛이 밍밍하다고 느껴져서 맞아요. 저는 맛을 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샷 추가를 하는데 음. 나쁘지 않습니다. 저녁에 만약에 먹어야 된다면 그런 팁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제가 너무 너무 이거 구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디카페인 마시면서 샷 추가할 거면 그냥 커피 하지가 마셔. 않다고. 막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약간 항변을 해보고 싶었어요. 되게 유용한 팁인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저녁에 커피 마실 때는 저도 커피 마셔야 할 일이 생길 때는 음, 저도 꼭 디카페인에 샷 추가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카페인을 좀 늦은 시간에 피하는 것도 그렇고, 또 비슷하게, 운동이 원래 숙면에 좋지만 자기 직전에 운동하는 거는 안 좋다라고 되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카페인이랑 비슷하게 운동을 해서 심박수가 빨라지면 몸이 흥분 상태에 있게 되니까 잠이 들기 음. 어려워져서. 음. 근데 이게 아마 뭐 낮에 커피 한 잔 더 먹은 것보다 직전에 운동하는 게 사실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맞아요. 그냥 바로 심장이 빨리 뛰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숙면에 사실 직전 운동이 해롭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운동을 못한 날,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운동할 시간이 없었던 날에 되게 찝찝한 마음으로 제가 예전에 운동판 할 때 약간 강박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아, 내가 진짜 막 오늘 진짜 운동할 시간이 틈이 하나도 없었나? 점심에라도 할 걸 그랬나? 막 이런 막 자잘한 잡생각이 막 드니까, 그러느니 네. 짧게라도 진짜 심장이 엄청 빨리 뛸 수 있는 막 엄청 파워 스쿼트를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라도 땀을 좀 내는 운동을 하고 침대에 바로 눕더라도 그렇게 운동을 할당량을 채우는 걸 좀 선호하긴 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뭐 카페인 얘기도 했지만 제가 막 그 운동의 심장박동 때문에 막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못 자. 막 이 정도로 예민한 사람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이것도 나의 스타일과 몸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역시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마인드가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이런 운동 말고 또 뭘 하는 게 있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주제랑 조금 잠과 거리가 있나 싶기도 한데 그냥 솔직하게 저의 방법은 낮 음. 동안 에너지를 100% 소모하는 거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저도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또 막 어린아이 키우는 분들이 애들이 낮에 에너지를 써야 밤에 잠을 잘 잔다, 안 깨고 잔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안 깨고 잔다는 게 뭐 어른의 경우 그냥 숙면이라고 본다면 어른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어, 저는 사실 낮잠을 안 자는 게 습관이 돼서 막 낮에 졸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막 졸리고 잠이 와도 주말이어도 전 낮잠은 좀 참아요. 안 음. 졸리기도 하지만 졸려도 참는 편인 것 같고, 그게 좀 밤에 잘 자려고. 그리고 뭐 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뭔가, 어차피 밤에 잘 건데 아깝기도 하지만, 그냥 이걸로 딱 지금 피로를 푸는 것보다는 쭉 에너지를 계속 쓰고 한 번에 완충하는 게 쉽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을 해서 막 일부러 뭐 운동이나 좀 잠을 깰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편이었던 것 같고요. 음.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저의 숙면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하루 종일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데 음. 인간이니까 대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침대에는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막 저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불면증도 생겼고 막 병원도 가보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나아진 다음 돌아보면 잠이 안 오는 가장 큰 이유가 자꾸 스트레스나 막 걱정들? 사실 지금 생각한다고 해결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이 자꾸 떠올라서 잠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는 좀 그날 걱정거리가 좀 있었고 아니면 내일 바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도 남은 건 내일 하자. 내일에 나한테 맡기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뻔뻔하게 음, 완전 확 잊어버리고 이제 딱 맞아요. 뻔뻔하게 침대에 들어가고 그런 것도 좀 좋은 것 같고 자기 전에 저는 간혹 오늘 내가 감사할 만한 사소한 것들이라도 내가 오늘 음, 감사할 만한 일들을 막 찾아볼 때가 있는데 그런 시간들도 좀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 감사할 일들을 찾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는 없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명상 같은 느낌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걱정을 가지지 않는다. 음, 걱정이 많을 때 맞아요.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이게 맞아요. 실은 잠잘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음,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아무 생각도 안 해요?"라고 그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음, 저는 그럴 때 많이 쓰는 방법은 '호흡에 좀 집중을 해 보자.' 약간 음, 명상 같은 느낌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음, '호흡에 집중해 보자.'라는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옆에 사람이 코골아도 잘 자거든요. 오히려 더 잘 자요. 어, 약간 오, 소리에 맞춰서 숨 쉬면 안정된다고 해야 되나? 그 어, 심박수가 줄어들고 잠에 이렇게 점점 빠지는 게 느껴져요. 옆에서 코 어, 골면. 그래서 그런 비슷한 방법을 이제 제가 잠이 안 드는 날이 있을 때 못 드는 날이 진짜 거의 없는데 그럴 때 가끔 쓰기도 하는데 정말 그냥 내 음, 호흡에만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규칙적인 내 호흡에만 집중을 조금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아득해지면서 잠이 음,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 것도 하나의 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너무 좋네요. 음. 아우 잠 잘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았네요. 오늘 저희가 그러게요. 말했던 방법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음,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 정말 저의 가장 중요한 행복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얻는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 어 돈도 안 들고 장소도 가리지 않고 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와 진짜 그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까지나 살 만한 세상이 되다니.'라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정말 가장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행복이 가장 잘 맞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쌤님은요? 음, 저도 조금 비슷한데, 저는 음. 가장 저렴하고 가장 음. 쉬운 에너지 충전 음.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잠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저는 약간 충전 수단이라고 해가지고 좀 잠한테 미안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자면서 음. 네, 저는 뭐 정신적인 에너지든 육체적인 에너지든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사실 뭐 마사지를 받는다, 뭐 음. 여행을 간다, 뭐 음. 그리고 뭐 약을 먹는다 이런 음. 것들이 있는데 제일 싸잖아요. 그리고 어디서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요. 둘 다 "잠의 진심이다."라고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저희가. 그러게요. 뭐, 혹시 좀 잠들기가 어려운, 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방법들을 하나하나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음. 것 같네요. 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잠과 관련된 오늘의 디저트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잘 자는지 뭐 이런 얘기를 위주로 했는데 실은 잠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또 있죠. 바로 꿈인데요.
꿈은 음, 되게 신기한 경험이죠. 엄청 행복할 때도 있고, 엄청 잔인할 때도 있고, 막 잊고 있던 사람이 막 나올 때도 있고. 음, 저는 꿈이 내 무의식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막 꿈꾼 거를 막 예지몽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꿈을 오늘 다룬 컨텐츠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꿈을 다룬 콘텐츠 하면 뭐가 생각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최애 영화가 바로 이 꿈을 주제로 한 거여서 이 겸사겸사 저의 최애 음,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인셉션인데요. 어, 너무 유명한 작품이네요, 음, 인셉션. 이, 인셉션이 꿈을 주제로 하는 영화군요. 네, 맞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음, 영화고 개봉할 당시에 진짜 엄청 센세이셔널했어요. 근데 음, 와 그게 벌써 13년 전이더라고요. 2010년 음, 개봉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아이들은 잘 몰라서 조금 슬펐고 어, 어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보시길 추천드리는 13년째 제 최애 영화입니다. 음. 저도 친동생이 엄청 극찬했던 기억이 나는데, 음. 그, 안 보신 분이 바로 여기 있는데, 제가 아직 안 본 한 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인셉션이 꿈을 다룬 영화군요.'라고 한 시점부터 '잠깐만. 셋이 안 봤나 본데?'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 근데 저는 정말 이거 분명히 샌님도 재밌어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봐 주세요. 얼른 봐 주세요. 이게 책이 없을까. 아.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147분이더라고요. 그렇게 러닝타임이 길군요. 예, 그분의 영화 참 긴 영화가 맞네요. 많네요. 맞네요. 아, 그러게요. 제가 아마 안 본, 그 추천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도 안 본 가장 음. 큰 이유가 러닝타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생 영화라고 다들 많이 꼽아주셔가지고 언젠가 보겠지. 이런 리스트에 있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그 그래도, 리스트군요. 뭐 거기에 하나 막, 최근에, 이번에 같이 여행 갔다 온 그, 동행 중 한 명은 음. 자기는 이제 헤어질 결심을 안 본 응?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안 봐가지고, 다음까지 또 숙제로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인셉션도 김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영화는 진짜 아이디어가 다 있어요. 연출도 음, 근데 대본 음악 그냥 모든 게 다 다 완벽하다고 할게요. 이게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게 꿈이 무의식의 반영이잖아요. 그래서 꿈속의 세계를 조작하면 무의식의 세계를 바꿀 수 있다. 그럼 내 행동은 무의식에 기반해서 나오는 행동들도 많으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음, 아이디어가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진짜 '우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라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감탄하면서 봤는데 이게 꿈은 현실 세계가 아니니까 물리 법칙이 작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음, 내 맘대로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 꿈에 침투해서 그 사람의 무의식을 바꾸는 건데 그 사람은 '내가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몰라야 돼요. 음, '이게 현실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꿈꿀 때 '이거 꿈이야.'라면서 꿈꾸지 않잖아요. 그래서 꿈꿀 때 '어 이거 꿈이네.' 하면은 그때부터 깨는 설정이에요. 음, 그래서 진짜 내 맘대로 구성할 수 있지만 최대한 현실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긴데 이런 과정 연출이 진짜 재밌고 물론 그 얘기에 추리하는 것도 있고 막 사랑도 있고 막 이래서 뭐 저를 저격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영화를 안 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음. 무의식인 건 맞는데 막 그렇게 꿈이 바뀐다고 현실의 내 선택이 바뀌나? 그게 그냥 확률 문제 아닌가 너무 음.
확률에 던져보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긴 하는데, 영화를 보면 설득이 되겠죠? 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꼭 생님께서 영화를 꼭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정말 꼭 여러분들도 다 꼭 한번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13년째 인생 영화라니까요. 음, 어 네. 이렇게 오늘은 잠을 어떻게 자고 있는지, 뭐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꿈에 대한 콘텐츠까지 같이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게 현실에 힘든 일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을수록 저는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잘 충전해야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혹시 잠 못 드는 밤을 지내고 계시다면 저희가 이야기한 것들 이것저것 시도해 보시면서 오늘 밤 잘 잘 수 있으려나 이렇게 하고 기대해 보시는 것도 하루의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꼭 잘 주무시길 바랄게요. 맞아요. 매일매일 찾아오는 잠드는 시간을 조금 특별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날들이 생긴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부터 지난밤 잠이 짧았기 때문에 오늘 음. 밤 침대로 향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잠으로 한번 채워본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네,